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월드 2부 문이 열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전차군단의 매수를 집중하고 있고 이어서 금융과 건설주들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장 초반에 최고가를 샀기 때문에 그 피로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29일 수요일장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흐른 상태인데 오늘도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분석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이 시각 현재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일단은요. 네. 사실 오늘 5월 29일입니다. 월말 윈도드레싱 효과가 기간에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요새는 보통 항상 월말 한 2, 3일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기간 특히 연기금 쪽에서 그리고 투신권 이런 쪽에서 윈도드레싱 물량을 좀 많이 쏟아부었는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도 기간은 전반적으로 팔고는 있지만 연기금이 10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월말 윈도드레싱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이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440억 정도, 450억 그리고 금융업종 100억, 550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오늘 5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이 100억이 나가고 있고요. 비차익이 600억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물량이요. 거의 비차익 쪽으로 즉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이요. 연휴를 마감한 이후에 랠리를 이어나가다가 결국에는 마감가는 고점 대비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하이힐드 쪽, 즉 그동안의 어떤 배당 수익률 그리고 유틸리티나 어떤 통신주들 이런 쪽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베팅을 했다면 위험자산 쪽으로 즉 양적 완화 어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접으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 그런 것들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목소리가 결국엔 미국의 랠리를 좀 더 이끌었고요. 사실 주택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제조업지수는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최근에 안 좋으면은 경기부양책을 계속 써야 된다. 그리고 지표가 좋으면은 그 랠리를 증시가 이어나가는 안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이는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기계적으로 사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물량은 언제든지 또 다음날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상은요, 아무래도 거래소가 미국 시장이 다시 개장한 이후에 코스피가 그 다음으로 바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강했던 코스닥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 수급이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말씀드린 대로 그 수급 속에서 상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만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 이제 사고 결국에는 전력난 이런 것들의 우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거면 한국전력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무려 3.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업종도 1%대 빠지고 있죠. 역시 좀 전에 안내드린 대로 미국에서 그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한국에서도 역시 좀 약간의 좀 동일한 맥락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좀 같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업종. 거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즉 빅차익으로 산다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바스켓, 즉 바구니 하나에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담아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선물가 원래 코스피 200에 괴리도가 상당했었는데요. 어제까지. 오늘 선물 지수는 무려 겨우 1포인트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요. 거의 1.8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벌어놨던 것을 다시 좁혔고요. 이러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 조절을 결국엔 외국인이 현물은 사고 있지만 선물은 팔고 있고요. 또한 주식 선물도 같이 팔고 있죠. 즉 현물 쪽이 사는 것 같지만 또 상당히 현물을 끌어올리면서 선물 쪽은 매도 포지션을 가고 있다는 거. 주식 선물 쪽에서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죠. 현물을 끌어올리고 주식 선물 쪽 고가에 파는 전략. 레버리지가 높은 쪽에서는 파생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지만 겉으로는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을 산다는 의미는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들이 또 있는데 오늘 수요일 그리고 내일 목요일 이렇게 좀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구루다가 지금 9시 20분에 정책 금융 위기에 대해서 발언한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세계 금융위기가 즉 세계 금융위기는 2008년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어떤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펼치고 있는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엔달러 환율이요. 무려 원빅이 올랐죠. 100핍이 올랐는데요. 102.5엔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엊그저께만 해도 100엔이 깨질 것 같이 시장에서 우려를 표하고 니케이 증시가 급락을 했었지만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03.5엔 고점 대비 한 원빅 수준밖에 즉 100픽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니케이 지수에 대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일본 펀드라든지 일본 관련 ETF 그리고 일본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투자를 할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개별 실적주들 최근에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대형주가 외국인이 빅차익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 좀 입김을 행사를 안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연기금이 어쨌든 코스피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개별주 증세도 코스닥 내에서 투심보단 연기금의 수급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엔 실적주를 좀 승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한 실적주들 2%대 좀 조정받는다고 해서 또 고점에 잡았구나 어제 들어가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5일선 21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 주도주들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한다면은 결국엔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개별 실적주들 유동성이 가는 곳에 투자하는 전략을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국은 또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발표가 됐죠. 지금 15개월째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엔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엔화를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으로 치면요 이제 엔저가 시작되는 거지 엔저가 많이 가속화된 게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85엔까지 78엔까지 이렇게 즉 엔화 강세가 너무나 5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적인 어떤 침체를 더욱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제 100엔을 이제 회복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엔화의 평균 가치는 한 105엔 정도에서 110엔 정도였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엔은 이제 얼마 전에 돌파했는데 한국에서 엔저 효과, 즉 제이커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연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의 엔달러,
엔화 약세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오늘 구르다 발언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떤 양적 완에 대한 지속 기대감 그런 것들은 일본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경상수지 흑자 15개월째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우리는 그런 어떤 지표들 국내 미국 지표뿐만이 아니라요. 국내의 어떤 이런 경상수지 그리고 무역수지 이런 지표들을 계속 꼼꼼히 상당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단발성이 아니라요. 앞으로 매월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과연 엔저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가 얼마나 수출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를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무래도 해외 유동성 일본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개별 주식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겁내지 마라 이런 어떤 발언과 함께요. 사실 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강했던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화가요. 4원이 오르면서 1130원에 회복했거든요. 즉 밤사이 달러가 강세가 됐잖아요. 미국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일어날 거고 내일 있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좋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달러가 강세를 띌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워낙 약세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워낙 약세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가격 경쟁력이 또 엔화 약세랑 같이 맞물리면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호전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엔화 약세는 계속되는데 원화가 약세가 계속 추이가 지속될지 역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또 개별적인 실적 관련주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 PWM 박주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지수가 260선 돌파를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과 동향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해외 증시 자체에 긍정적인 출발 부분이 있었죠. 휴장 측면에 들어갔었던 미국과 영국 부분에서 특히나 미국의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가 우상향 쪽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화답을 해왔지만 위쪽 상단 고점 부분을 터치를 하고 다시 되밀림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중에서는 이미 선진 시장에서도의 과열 징후, 과매수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긍정을 긍정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어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심리적인 저항선이 2000포인트를 빠르게 뚫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수급의 변동에서는 아직까지 강한 상승 추세가 좀 없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겠죠. 선물 시장은 출발과 함께 개인 수급의 변동이 주범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계의 플레이 자체가 주도 쪽으로 잡아오면서 주력으로 자신들이 끌고 올라가는 장세가 또는 끌고 내려오는 장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부분에서 나홀로의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포지션 쪽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고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국내 자체적인 수급의 플레이에서 봤을 때 현물에서도 지금 매수를 해서 누적해줄 만한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파생의 포지션에서도 6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체에 누적 포지션에서 신규 포지션들이 빠져나가고 아직까지 양쪽 방향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해지성 그리고 선물의 변곡 역시도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상승 부분은 조심스럽게 위쪽이 하나가 더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 잠시 뒤에 기술적으로 잡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역시 그것을 지켜내면서 우상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속에서 시장의 특징적으로 있다라면 바로 옵션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은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풋옵션 쪽에 집중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와 반대적인 디커플링 현상에 현물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제일모직, 삼성전기 그리고 GS 정유 부분이 되겠고요. 납폭가된 화학주들 쪽으로
유틸리티가 잠깐 핑계 쪽으로 쉬는 텀을 타서 낙폭과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쪽에 본다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아침 출발에는 긍정이 출발이 되었죠. 차익 쪽에서 솔폭이나마 유지를 시켜주면서 갔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비차익이 먼저 바스켓 쪽으로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의 늘 말씀드렸던 게 차익이 플러스 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차익 쪽에서 플러스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비차익 쪽에서도 플러스 매수가 확대가 되면 시장의 우상향 쪽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현재 비차익 쪽에서의 비어있는 바스켓 쪽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완전히 2000포인트 안착 종가를 오전장에서 하기는 어렵다.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시장을 차트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요. 선물 시장의 수급보다는 수급은 도깨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수급의 하나의 특징을 잡고 지금 매매 트레이드는 잡으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의 포지션을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옵션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콜옵션 쪽보다는 현재의 영향력은 풋옵션 쪽이 디커플링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유념하게 보시면서 매매 트레이딩 잡으시겠고요. 너무 어렵다, 매매를 해서 나는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샘플러스 김도영 주쌤방으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장중 매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현재 오늘 이제 중요한 자리가 좀 있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 대응력일 수 있는데요. 바로 258.80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전일에 돌아 나왔던 자리 그리고 위에 고점에 지켰던 자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258.80을 지지를 할 경우에 여전히 당장 그날 강하게 뽑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추세가 우상향이 좀 열려있다. 2000포인트를 뛰어넘어서 2016포인트까지는 이번에 변곡 레인지 상은 우상향을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하는지 여부 종가상입니다. 지지를 한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대외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자체 수급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체크를 해보면요. 상단은 261.0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는데 오전에 이미 터치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여기서 오버랩이 걸려야 되는데요. 현재의 수급으로 봐서는 오버랩을 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고점 부근의 징후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눌림 매수 자체를 잡으셔야지 추격 매수는 잡지 말자. 똑똑한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단 밴드가 자막상 259.45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259.45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괴리율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밴드인 260.10을 즉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변곡점을 하나를 제시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여전히 눌림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잡아보겠고요. 하단 밴드에서 이제 자막에서 최종 나갔던 258.80은 반드시 오늘 종가상 지켜야지만 추세가 우상향이 열려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물 시장의 변곡의 흐름 속에서 웩도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물 시장의 프로그램성과 함께 비차익을 통한 현물 시장이 짱짱하게 살아있는 부분에 따른 선물의 우상향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의 포지션 체크하는데 풋옵션 쪽 잘 보자, 디커플링으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에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가 선정한 업앤다운 특징주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목입니다. STX 페노션인데요. 산업은행의 인수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엔케이, 원전 가동 중단 소식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종목이죠.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양 BNU인데요. LED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주가는 8%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원전 가동 중단 소식으로 오늘도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인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출회되면서 주가는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한미약품인데요. 외국계 창구에서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의 업종목 STX 페노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산업은행에서 STX 페노션을 좀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돌았던 것 같고요. 일단 STX 페노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산은이 좀 지원을 한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사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들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좀 터졌죠. 골맞던 부분들이 좀 터졌고 과연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STX 그룹주를 끌고 가느냐 과연 완전히 좀 배척을 하느냐 버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끌어안고 결국에 살려서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팽팽하게 좀 맞섰는데 일단은 좀 끌어안고 가는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일단 자율협약을 통해서 대주주 지분에 대한 완전 감자 진행, 채권단의 출자 전환 이후의 재무구조 개선, STX 페노션을 그 이후에 좀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산업은행 측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감자나 출자 전환 후에도 산업은행 같은 경우 최소 2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페노션에 좀 투입해야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STX 페노션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간으로라도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로엔케이인데요. 로엔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 반사이익 이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과연 원전 가동 이 부분이 언제까지 좀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로엔케이의 어떤 주가 흐름의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어제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십자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음봉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로엔케이도 물론 이슈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두고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유양 DNU입니다. 사실 LED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ED 산업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대부분의 대표 업체들 루멘스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했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ED 산업이 올해는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드들이 사실 미국 쪽에서부터 먼저 건너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LED 업체인 크리사의 지속적인 어떤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국내 LED 업체까지 완전히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LED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일단 1분기에는 굉장히 좀 만개를 했고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E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행 DNU 역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2분기에도 그 기대감은 좀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리가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입니다. 역시나 여기서 어떤 큰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전력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한국전력 이제 원전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지금 주가가 한 4.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단기간에 어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상화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지금 걸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양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수급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국전력이 원전을 이제 가동이 멈추면서 아마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천억 정도의 쇼티지가 좀 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지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좀 매수하시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 더 사실은 이제 이틀 정도 지금 음봉이 크게 났는데 한 3번 정도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이제 수급 개선 여부에 따라서 신규 매수 진입 여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음봉 나왔던 그런 구간 한 29,000원대 정도, 일단 그 부분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이제 추세 전환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부딪히고 빠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이제 수급 여부 확실하게 체크하시면서 이제 매도도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오늘 한 2.9%, 약 한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1%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 창고로 지금 메릴린치, UBS, 시티 쪽에서 매도로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5일선, 11선, 21선까지 모두 지금 깨고 지금 아래쪽으로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은 조금 오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차트 모양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통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부품,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 상당히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은 음봉이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지분 한 24%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약 한 2조 7천억 정도, 거의 뭐 작년에 적자 기록한 거에 비하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 나올 거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지분법 평가 이익 자체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아직 다 반영이 되진 않았다고 보고, 최근에 통신주들이 올랐었던 부분은 단순히 SK텔레콤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신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보조금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성 개선에 따라서 올랐다는 부분이고요. 뭐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평가의 기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 전환 여부 확인해 보면서 지금 음봉 멈췄을 때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매수 전략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좀 중국 한미 쪽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많이 18만 1,500원 고점 이후에 16만 원대까지 이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닥 다지기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나름대로의 이제 긴 양봉이 나온 이후에 오늘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오전 중에 좀 분위기가 괜찮으면서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때 보통 제약주들 같이 따라가는 경우보다는 좀 상반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제약주들 좀 개별주로 분리되면서 오늘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 일단은 눌림목 발생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20만 원 이상 나오는 레포트들도 많은데, 일단은 전고점을 벗겨내고 위로 한 20만 원까지는 도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투자 관점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활발하게 신제품이 좀 나오면서 북경 한미가 지금 초고속 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부 성에서 산화 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생아들이라던가 영유아들에 관련된 그런 의약품 소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따라서 이제 매출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계량 신약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간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량 신약 에소메졸이라는 의약품이 있는데요.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에도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제약주들, 특히 그 중에서 한미약품 상당히 좀 매력적인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운 종목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보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는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및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최석원 센터장은 6월의 코스피 밴드는 1950에서 2050포인트, 수출재, 소재, 산업재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 임형식 전문가는 반도체 후공조사 때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역시 신고가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은 개별 실적주 및 해외 시장 유동성이 가는 곳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전문가는 몇 개나 의견을 공감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투자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에 공감하시는지요? 예, 일단 저는 김동섭 이사님하고요, 유창희 네. 대표님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인들의 지금 현물 매수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보다는 신고가 종목에 주목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과 신고가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에 공감하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주대영 대리님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빠진 자동차 약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관건은 삼성전자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이 3월과 4월에 5조 원 이상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과는 다르게 좀 왕따 증시라는 안 좋은 별명까지 지금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인들의 한 5조 매물 출회 중에 삼성전자가 한 2조 5천억 정도, 180만 주가량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그만큼 강하게 눌렀고요. 지난번 STX 그룹의 그 자율 협약으로 인해서 트리거 발생으로 2천선이 붕괴된 이후 금일 같은 경우 2천선 아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긍정적이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외인들이 5월에는 현물 한 2천억 원 수준으로 조금 적게 팔았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매도는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일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쪽이죠. 금호 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시장 점유율 약 30% 정도인데요. 지금 빠른 실적 회복 속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악재 소멸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인 12,450원 전일 종가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14,2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1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금호 타이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의 차트 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2,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네요. 1995포인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키워갑니다. 자, 오늘 뭐 590포인트 도달하는 듯 싶었는데 아직은 조금 쉬어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는 것, 수급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하게 미지표 상승을 하고 있죠. 괜찮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또 미국이 잘 가니까 또 엔저가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엔저에 대한 부분은 하락적인 추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 외인 매수가 좀 지속되는 여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외인들이 927억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500억 매수해서 900, 거의 1000억 가까이 오늘 돌파하지 않을까. 300억, 1,500억 이상까지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꾸준하게 외인들이 도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은 차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100억 정도가 나가는 거, 6억 가까이 나오는데 좀 기관이 좀 팔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외인이 싸그리 잡아먹어 준다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2,000포인트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코스닥이 600포인트 갈 수 있는 부분 충분하게 열려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두 종목이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두 종목은 손절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스코 ICT가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좀 상당히 조금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거의 3%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죠. 약간 조금 매수가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고요. 애강리메텍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강리메텍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차트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나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유원컴텍 매수가 9,120원이었는데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유원컴텍 지금 9.7%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목표가 일단 3%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유원컴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다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유원컴텍 지금 9,890원인데 이 종목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무조건 도달 가능한 게 9,500원이다. 그럼 3%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는 게 만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만원까지 갈 수 있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방송은 우리는 3%만 먹는 단기 차트 미인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신 분들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오늘 지금 정리를 해 주세요. 아셨죠? 다른 종목으로 또 한번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절 2개랑 또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있는데 자, 유진기업과 SM 그리고 J콘텐츠인데요. 유진기업이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 많이 오르긴 하는데 오늘 3% 이상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절 처리를 하려다가 요거 제가 지금 손절이라고 잡혀있긴 하지만서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바꾸겠습니다. 손절 안 하겠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차트 돌아왔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손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SM입니다. 자, SM은 제가 41,0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를 제가 4만원을 잡았어요.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SM은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3% 정도 구간이거든요. 손절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J콘텐츠리가 좀 정확하게 또 잘 잡았죠. 이거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잡은 종목이죠. 목표가 3% 잡았고요. 3.96% 고가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가 기준에서 거의 한 3.7% 정도인데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가져가도 되겠다. 하지만 차트 미인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차트 미인주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 승수가 조금 잘못 나왔네요. 58전. 유진기업 때문에 손절 처리를 안 해가지고 57전. 자, 41승. 실패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16패네요. 지켜보도록 하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종목이 지금 굉장히 조금 이쁜 종목들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최근에 꾸준하게 지켜봤던 종목이고 매수할 타이밍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TI라는 종목입니다. 자, STI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라는 종목, 이 종목이 최근에 지금 계속적인 차트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모베이스, 신양, 이렌텍, 우전엔 한단 차트 아시나요? 모베이스만 잠깐 봐볼게요. 이거 지금 좀 당겨보자면 모베이스 차트 흐름입니다. 작년 9월 달부터 5,000원에 해당하는 주가, 5,000원이었던 주가 자체 흐름이 지금 얼마냐면요. 22,000원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또 한 종목 더 신양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양도 살펴볼게요. 자, 신양을 살펴보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0원부터 해서 2만원까지. 그리고 한 종목 더, 자, 이렌텍입니다. 이렌텍도 좀 당겨볼게요. 바로 이 모양. 얼마죠? 3,000, 4,000원부터 해가지고, 네, 9,000원까지. 이 흐름이 제가 어떤 종목에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냐면은, STI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STI를 말씀드리냐면, 올해 실적 부분에 향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지고 있고요. 이 흐름이 올해로 멈추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STI 이 종목 지금 현재 시가총액 430억입니다. 수급 안 잡히고요.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말씀드리자면요. 최소한 1,000억은 돼야지 기관들이 그나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1,000억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까지 가야 되죠? 7,000원, 8,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반등 줄 수 있는 종목. 현재 가격에서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 업황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한 종목은요. 동국 SNC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차트상에 제가 눌림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바닥권에서 2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들 있잖아요. 라인을 타고 간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보통 이렇게 등락보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라인을 타고 움직입니다. 자, 그 라인에 지금 거의 도달하는 상태이고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 조만간에 다시 한번 올라가줘서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한 4,200~3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 잡히나요? 살펴볼까요? 자, 동국 NCNC 수급. 자,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바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세. 요런 매수세가 간간히 보이는 종목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테크잉입니다. 테크잉 이 종목이 동국 SNC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간간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간간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서서히 가는 겁니다. 서서히 가는 거죠. 자, 거의 같은 흐름이죠.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자면은 역시나 라인을 타고서 움직여줍니다. 그렇죠? 네, 동국 SNC는 지금 현재 어디 라인?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충분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 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STI랑 동국 SNC랑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요 오늘 STI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신고가 패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에서 신고가 패턴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패턴을 그리는 종목이 좀 더 시장을 장악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STI가 지금 3,620원인데 현재가 부근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하게 3% 이상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꾸준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STI고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종목이다. 목표가 3% 잡고 대응하시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TI를 말씀드렸고요. 3,620원에 꼭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TI 화이팅입니다. 김성대 사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흘 만에 2,300선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최근 중국 증시 분위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2327.5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상승 기조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주 23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월 말 대형은행의 총 자산 비중은 43%를 하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에서 따르면 4월 말 기준 대형은행의 총 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3% 밑으로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것에 따른 은행주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 기조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에서는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신중한 속도로 경제 구조 조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무디스의 언급들이 나오는 등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경시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동산 긴축 기조가 좀 더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300선 위에서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안착 이후에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출발 분위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도 제시하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훈 부장의 종목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휴대폰 부품 전문 업체인 서원인텍이었죠. 현재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서원인텍 현재 마이너스 2.1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서원인텍의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용 액세서리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 게다가 저평가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추천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자, 오늘 시초가 공략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하면서 15,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줄여주면서 16,000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였고요. 목표가가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4,85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다시금 주가가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원인텍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96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8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관이 다시금 매수로 전환할지 수급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장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